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어젯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3천억 달러의 10% 관세를 연기를 한다고 해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데 추가로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트윗을 했는데 한번 관련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를 연기한다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의 질질 끄는 작전에 휘말려서 조급하게 관세를 연기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 그런 비판을 트럼프가 인식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미디어에는 트럼프가 어떤 소비 시즌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어떤 미국의 노트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소비재 물건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소비자들에 대한 물가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관세를 연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의 최근에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관세를 부과를 하면 소비자들이 뭐 구매를 해서 어떤 물가가 오르거나 이런 현상은 없을 것이다. 대신에 관세, 즉 달러가 미국 재무부 창고에 급속히 쌓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증시가 하방을 이탈하는 그런 급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카드로 시장은 상승을 했다가 어떤 그 일드 커브 역전, 그러니까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이 편편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10년물이 2년물을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러한 현상의 한 80% 이상이 1년 반 후에 경기가 리세션이 온다, 이런 경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적극적으로 카드를 내놓았는데, 그 주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일단 그 홍콩 이슈에 대해서 어떤 조급함을 보이기보다는 우선 홍콩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또 시진핑을 찾았네요. 시진핑을 찾아서 시진핑을 잘 알고, 그는 중국 사람들, 중국 이민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리더이다. 다소 그 사업에는 터프한 면이 있지만 좋은 사람이다. 나는 만약에 만일 시진핑이 어떤 홍콩 문제를 빠르고 인간적으로 푼다면, 푼다는 것을, 풀기 원한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He can do it. Personal meeting, 이제 시진핑과의 어떤 만남, 그리고 그가 아쉬워서 시진핑을 만나는 게 아니라 홍콩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도와주면, 중국이 대화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건도 이제 연이어서 나온 트윗인데요. 지금 중국도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중국도 지금 그 수천 회사들이 중국을 지금 떠나고 있고,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고, 그리고 그래서 중국도 make a 딜을 원한다. 우선 그 홍콩 문제를 휴먼리, 인간적으로 해결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카일 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투자자인데요. 항상 그 중국을 공격을 해서,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공격을 해서 위안화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경제 태제를 무너뜨려서 중국을 패권주의에서, 미국과의 패권주의에서 중국을 루저로 만들 수 있다 하고 주장도 하고, 2016년, 17년에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가 이제 중국이 어떤 견디기에 성공을 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중국에 대해서 홍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안화를 공격을 하는 그런 헤지펀드 투자자로 알려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베논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카일 베스, 이 친구랑 미국의 극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극우주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트럼프의 당선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고요. 너무 성향이 극우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나바로 경제국장, 미국 경제국장을 이번 그 미중 간의 무역 관세부과의 나바로 국장을 활용을 했죠. 나바로 국장은 중국 때문에 미국이 죽는다라는 저서를 만들기도 하고, 하여간 최근에 그 트럼프가 쓴 카드의 사람들은 일종의 그 중국과의 무역 관세 부과라는 큰 이슈로 전 세계가 일드 커브가 역전되는 등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홍콩을 보호를 해야 된다,
홍콩이라는 의미는 중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통로로 돼 있죠, 홍콩이. 그래서 위안화는 공격하기 힘들어도 홍콩과 위안화의 어떤 상반성을 활용을 해서 중국 위안화를 공격을 하는데 홍콩 달러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뭐냐면 투 시스템.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죠, 중국이. 그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중국이 만약에 분배라든가 뭐 군사적인 개입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commercial interest, 그러니까 어떤 그 자본이익 때문에 중국의 어떤 휴먼 라이트,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모든 어떤 그 도덕적인 권위,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해서 필요시마다 도덕적인 권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 소속.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쪽과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런, 이것도 민주당 대선 후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글로벌은 글로벌대로, 중동은 중동대로, 한반도는 한반도대로 알아서 해라,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는 미국만 신경 쓰면 된다 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일어나는 아까 얘기한 moral authority,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권위가 훼손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하여간 그 트럼프에 대해서 show us all what you think about police brutality in Hong Kong. 홍콩에서 일어나는 경찰의 어떤 잔인성에 대해서 트럼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상당히 그 발을 뺐었죠, 엊그제까지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이 그 중국 정부가 군대를 홍콩 국경에 이동시키고 있다. Everyone should be calm and safe. 모든 사람이 침착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었습니다. 이제 무역전쟁 관련 사항을 언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요 말 이후에 상당히 그 관세도 부과하고 상당히 복잡한 사항들이 연출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가 어떤 우리의 위대한 미국 사람의 농산물, 농부들로부터 buying big, 많은 것을 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so far they have not done. 그들의 말한 것을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다른 이야기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러시아가 그 핵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공중에서 폭발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 뭐 방사능도 일부 유출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도 하여간 경제, 군사,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되는데, 이 참 뭐냐면 트레이드 딜과 밀리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방과 무역에 이 동맹들이 미국의 달러를 훔쳐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방의 문제는 뭐 북한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키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자기네 나라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국방비로 수백만 달러가 나가고, 또 여기 어떤 자국의 환율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또 수천만 달러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일자리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미국의 그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니네 나라 국경에 미군이 가 있는데 이 미군이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은 니네 나라가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니네가 필요 없다고 하면 미군은 철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필요할까요? 트럼프는 니네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니네가 이 돈을 안 된다고 하면 철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방향성을 정확히 우리가 선정을 해야 양방향으로 공격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 두들기기를 또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We believe in truth, not fact, 이래야 되는데 조 바이든이 말을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We believe in fact, not truth. 진실이 아니라 팩트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의 어휘 순서도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연설의 어떤 집중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멘틀리 피탄한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매우 크고 컴플리케이트 월드, 이 세계가 이렇게 넓고 아주 복잡한데 거기서 그런 그 집중력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겠느냐. have a proof. 팩트에 집중하지 못한다, 조는 크루에. 어제 미국 그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글은 Crazy Inverted Yield Curve.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결렬, 이 이유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앞당겨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합의 결렬은 이거는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경기 둔화가 오고 이런 아래 공포, 리세션이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제 트럼프는 어젯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거의 3%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관세 연기란 어제 증시는 상승을 했고 어제 증시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게 트럼프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관세 연기로 하방을 지지하는 카드를 썼다고 하면 이 카드의 힘이 약했다는 얘기죠. 이거 갖고 안 되고 지금은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글로벌이 리세션의 공포로 갈 것이다 라는 이런 공포가 더 우세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이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러한 그 미중 간의 합의가 아닌 다른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카드가 이제 카드로서의 가치가 없고 빨리 그 일을 합의를 해야 일단 그 내년 대선을 위해서 이런 거품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품이 있으면 시장이 붕괴되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이런 붕괴를 하면 나중에 붕괴 강도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시장에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카드가 남아있는 게 중국과의 어떤 빅카드가 일부 가진 게 있고요. 이 빅카드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래 공포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뉴욕 증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카드를 적극적으로 지금 써야 될 뭐 그런 시점이 됐었고, 그리고 어떤 트럼프의 어떤 핑계대기 작전,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측했다시피 연준입니다. 연준이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독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통화를 절하를 해서 자국산 제품을 쌍값에 미국에 수출한다. 근데 우리는 달러가 강해서 이러한 그 수출을 관세만 갖고 막기는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관세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좀 많이 낮춰주면 이 수입을 막을 수가 있다. 특히 중국 등 미국으로부터 수억 달러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나라들부터 미국의 달러를 지킬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간의 변수입니다. 시간의 변수고요. 지금 S&P 500인데요. 작년 12월, 10월, 11월 급락을 했죠. 여기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근데 지금 요거는 어느 정도 캔슬이 됐고 추가로 이제 포지티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포지티브 역할. 근데 미중 간의 갈등은 더 심각하게 지금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S&P가 3027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284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6, 7% 지금 고점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 그것도 트럼프한테 고통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점에서 이렇게 놀던가 유지를 하던가 이런 현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S&P가 2500 이하로 이렇게 꺾어진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래 공포뿐만 아니라 어떤 미국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퇴직자들, 그 다음에 모두 월가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손해가 보는.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다 재선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런 하방을 지지하는 카드를 그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방의 카드도 강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관세 연기를 통해서는 지금 지지가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요. 추가로 중국과의 어떤 빅딜과 같은 스몰 딜을 통해서만 하방을 지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카드를 추가로 얻으려고 하면 금리를 빨리 낮춰야 돼요. 금리를 낮추면 중국과의 싸움도 시간을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싸우는 무기도 하나 생긴 셈이 되고 해서 지금 모든 관심을 연준에 지금 집중시킬 수 있고요. 9월달 아니면 뭐 10월달 이때 지금 지난번에 25bp를 인하를 했지만 추가로 이제 시장에서는 추가로 25bp를 더 할 것이다 이랬는데, 만약에 이러한 아래 공포, 수익률 역전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추가로 50bp 아니면 커들러인가요? 커들러 국가경제고문 거기는 75bp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네. 나바로는 중국과의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패권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관세 무기를 대통령한테 주기 위해서는 금리를 75bp 이하로 인하를 해야 되고, 결국 전 세계가 이 제로금리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야 된다. 이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내 여건도 그렇고 대외 여건도 그렇고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동맹국, 그 다음에 기타 나라들도 트럼프의 정책을 이미 알아버린 듯해요. 자기네 노동자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미국만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전 세계의 관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무역 전쟁을 하고 화폐 전쟁을 또 불러일으키고 이래서
지금 잘못하면 미국 우선이 아니라 미국만 왕따 당하고 전 세계가 지금 그 무역을 하는 그런 현상의 악영향이 미국에 있을 수 있고요. 즉 그렇게 되면 미국의 관세를 매기면 거꾸로 미국산 제품, 중국산이나 뭐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3천억 달러 내에서는 소비재가 한 70% 돼요. 이거를 소비재는 그냥 그 일반 뭐 공산품 같은 경우는 없으면 불편하지만 소비재는 반드시 소모를 해야 될 필수재거든요. 그러면 수입 물가만 오히려 미국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트럼프가 극도로 싫어하는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트럼프가 대내 요건이 카드가 갈수록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가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은 더 concrete, 견고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백인 노동자들, 유권자의 표만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 바이든이 이제 친중 정책, 그 다음에 환경 정책,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이런 그 어떤 컨셉만 일어나시킨다고 하면 잘못하면 트럼프한테도 내는 재산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길었는데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